우리가 FAT 회계실무 2급을 배우기 위해서는 회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설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교육 프로그램인 스마트 A CPA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얘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한국공인회계사회 AT 자격시험 코너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데이터는 즉 파일은 스마트 A KCP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고요. 압축을 푼 다음에 스마트 A CPA EX 파일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한국공인회계사회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오셔서 밑으로 좀 내리시면은 이렇게 2021년 자격시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49회 10월 16일 날 보실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와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 보실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9회와 50회 아무래도 49회 하기에는 조금 버거우시니까 어떻게 하느냐 12월에 따시는 거를 목표로 이번에는 프로그램 한번 보러 갈게요. 자 밑으로 또 내리시면은 어구 너무 많이 저기네요. 얘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교육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소속 넣어 주시고요. 소속은 해당 우리 뭐 대학교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 자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을 다운로드 받으시든지 2번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로 되어 있는 폴더를 열어서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 스마트 A CPA 2021-2010 해서 압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압축 풀기를 합니다. 압축 풀기를 하시면 이렇게 폴더 형식으로 나왔죠? 자,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exe 파일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오면서 이해해 주십니다. 자, 예. 자, 인스톨이 이렇게 풀리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AT 자격시험용 해서 더 좋은 스마트 A I 플러스 인스톨입니다. 자, 모두 동의를 해주시고요. 다음.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 경로라든가 데이터 설치 경로는 변경하지 마세요. 자, 다음. 혹시 기존에 한번 설치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그러니까 SDB CPA 교육용 설치, 즉 데이터 파일이 있는 경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삭제 후 하든지 삭제하지 않고 설치하든지 상관없어요. 자, 삭제 후 설치 누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프로그램을 여러 번 설치를 했다가 삭제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근데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떠요. 자, 설치. 프로그램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요건 잠시 세워 놓으시고 이렇게 따라서 계속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잘 설치가 되고 있지요. 아마 여러분의 컴퓨터는 더 좋아서 금방 또 설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네,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럼 완료를 누르시면 바탕화면에 이런 AT 자격시험 도전 스마트 A라는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기셨어요? 생기셨으면 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안이 들려있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눌러주십시오. 자, 누르면 디바이스 변경 허용이고요. 이렇게 도전 스마트 A I 플러스 실무 교육 프로그램 2021이고요. 최신 버전이 깜빡깜빡 거릴 수도 있습니다. 즉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최신의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녹음을 할 당시에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 깜빡깜빡 안 거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FAT 2급을 쓸 겁니다. 그래서 사용급수는 4번인 FAT 2급이고요. 여러분이 회사를 프로그램을 지금 처음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없습니다. 눌러보시면 회사가 없죠.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회사 등록을 먼저 하시면 돼요. 자, 회사 등록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셔서 그냥 아무 회사나 하나 차릴게요. 자, 1000번에 가나다 회사 한번 차려볼까요? 자, 가나다. 어이구, 영문이네요. 가나다. 법인으로 가겠습니다. 법인으로 가야 법인 조정이 보이고요. 개인은 법인 조정이 안 보입니다. 자, 법인 사용으로 하시고요. 1기로 가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입력을 다 했다 그러면 빈 레코드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되셨죠? 닫기 하시고요. 회사 코드를 누르시면 조금 전에 입력한 가나다 회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확인, 로그인. 이렇게 회계 모듈만 딱 나왔어요. 왜냐면 저희는 FAT 2급에서는 회계 모듈 하나만 쓰거든요. 원래 여기 모듈에 인사도 있고 법인 조정도 있고 또 물류도 있는 데도 있고요. 실 프로그램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이렇게 꺼내다 쓰는 건데 우리 FAT 2급에서는 회계 모듈만 본대요. 그래서 회계 모듈을 눌러보면 기초정보관리인 환경 설정부터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전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요게 기초정보관리예요. 얘가 마스터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 부분을 할 거고요. 전표 입력은 전표 입력 장부, 즉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재장부라고 하는 일월계표, 합계잔액시장표, 저교별 원장,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이제 전표를 출력을 해서 결제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전표 출력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인쇄 버튼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 분계장, 총계정 원장, 현금 출납장 사용하면 되고요. 결산을 위해서는 그렇죠.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상품 매출원가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합계잔액시장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얘는 전기분이니까 그렇죠. 전기에 즉 작년도 거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당기 2021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메뉴. 금융자금관리를 통해서 하는데 자금관리는 뭐를 하냐면 어음에 대한 관리를 할 거고요. 당자수표나 가계수표 이런 것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음에 대한 관리를
문제에도 많이 출제되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음에 대한 관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일자금 명세서인 격리일보도 한번 볼 거고요. 예적금 현황, 받을어음, 지급어음 현황, 어음집계표 봅니다. 데이터를 A 컴퓨터에서 사용하다가 B 컴퓨터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데이터를 백업을 해갖고 가서 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데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백업 데이터 복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작업할 기본적인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회사를 등록하는 게 회사 등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프로그램 안에 회사를 등록을 할 거거든요. 이 등록을 한번 해보고 백업과 복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다음은 차차차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코드는 4000번으로 등록하시오. 그럼 우리도 4000번으로 등록을 할 거고요. 회계연도, 대표자, 이름, 사업자, 전화번호 이런 게 있네요. 자, 오른쪽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인데 일반 과세잖아요. 자, 그리고 앞에 세 자리는 국세청 코드가 되고요. 여기 가운데를 유형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업자예요. 그래서 1번부터 79번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일반 과세 사업자, 즉 개인 사업자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1, 2, 5, 3, 9는 1년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차차차 상사고요. 이민호가 대표네요. 대표이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 기업은 대표자, 법인 기업은 대표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개업은 2017년 6월 2일 날 했고 사업장 주소지는 안양시 동안구 불임로네요. 사업의 종류는 도소매업, 그리고 종목은 카인테리어고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메일 주소가 있네요. 요거는 국세청에 신고된 메일 주소입니다. 그리고 동안양 세무서장이 발급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머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프로그램에 왔더니 우리 회사 이름이 그렇죠. 가나다 회사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기 이렇게 회사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회사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자, 회사 등록,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 클릭. 1000번 밑에다가 4000번이라고 쳐보세요. 이때 코드는 한번 부여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칠 때는 아주 정확하게 치도록 하세요. 대신 나머지는 수정할 수 있어요. 네. 차차차 상사죠? 자, 차차차 상사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그러면 저장이 됩니다. 개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1번. 사용으로 누르셔야 저희가 불러낼 수 있어요. 미사용 이러면은 회사 등록에는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눌러주시고요. 기수는 5기라고 했죠? 자, 5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했습니다.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2월 31일, 그래서 결산을 12월 31일 날 봅니다. 자, 사업자 등록 번호는 123-5612-539 일반 과세사업자라 했죠? 그래서 일반 과세, 간이과세자다. 그럼 1번, 면세사업자다. 그러면 2번인데 면세사업자는 여기가 90번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법인은 81번, 82번, 85번, 86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는 83번 이런 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9번은 일반 과세자 중에 간이 과세자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과세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과세 0번을 선택해 주시는 거고, 대표자 이름은 이민호입니다. 엔터. 국내에 거주하겠죠. 그죠? 네, 대표자 주소가 국내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70078112345695. 자,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가 8번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오! 그랬더니 빨간색이 확 떴죠. 이렇게 빨간색이 떴다라는 건 사업자 등록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이 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 신고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류 신고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는 까만색이 되도록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도 오류가 뜨면 빨간색으로 뜹니다. 자, 사업장 주소는 물음표를 눌러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래요. 자, 그러면 시도는 경기도, 군구는 안양시죠. 자, 안양시 동안구. 자, 첫 번째 거네요. 불임로, 로 한 칸 띄고요. 164. 그러면 불임로 164가 선택이 됐고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적용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편번호가 5자리가 선택이 됩니다. 되셨어요? 되시면서 도로명 주소 코드가 들어오고요. 지방세 법정 코드인 안양시 동안구청이 따라오고요. 또 하나 따라오는 게 동안양 세무서, 즉 사업장 세무소가 따라옵니다. 이 동안양 세무소는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증에 하단에 보면은 누가 발급해 줬어요? 동안양 세무서장이 발급됐죠?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다르다. 그러면 여기 수정하셔야 돼요. 네. 자, 되셨나요? 주소를 침과 동시에 사업장 세무서와 지방세 법정 코드가 자동으로 부여됐다. 자, 사업장 전화번호가 있지요. 사업장 전화번호는 031 엔터 2234 엔터. 아이고, 자릿수가 같았으니까 넘어갔죠. 네. 될 수 있는 한 마우스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엔터를 쳐서 움직이시면 저장도 되고 자리도 되돌아갑니다. 팩스 번호는 몰라요. 그래서 안 쓰는데 실무에서는 다 쓰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업종 코드 넣을 거예요. 자, 물음표를 열어서 도소매 자동차 관련 업이래요. 그럼 여기 역삼각형을 눌러서 업종 세부에다가 카 인테리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인테까지만 써볼까요? 어이구, 안 나오네요. 그러면 카라고 한번 쳐볼까요? 자, 카 했더니 없네요. 그죠? 이게 표준 분류표에 의해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그냥 치도록 할게요. 찾아도 되니까. 자, 업태명의 제조가 아니죠. 도소매죠. 도소매. 이렇게 치시고, 아이고, 이게 프로그램이 저기 할 때마다 바뀌셔서 얘는 찾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업종 세부에다가 자동차에 관련된 거니까 자동차라고 한번 쳐볼까요? 얘가 나올래나 모르겠어요. 안 나오면 여러분이 코드를 찾아서 하시면 돼요.
제조업 쪽에만 나왔네요. 밑으로 내려서 도소매 자동차 503005 찾아주세요. 503005 여기 있네요. 그죠? 503005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이네요. 아유,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이거는 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해서 계속 이게 바뀌면 안 되는데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사에서 분류 기호에 따라서 업종 코드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표준 분류표를 올려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주 업종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상태로 계속 갈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처음 이제 입력하는 거니까 이렇게 찾는 거죠. 네. 선택해 주시고요. 그랬더니 도소매업이죠. 자, 그리고 카 인테리어 여기 종목을 카 인테리어로 바꾸겠습니다. 카 인테리어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유 여부는 이거는 우리 회사가 자가냐 임대냐 라는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그냥 자가로 하겠습니다. 네,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소득 구분은 사업소득입니다. 즉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고요. 개업한 날짜는 2017년 06월 02일입니다. 그리고 폐업한 날짜는 없고요. 자, 요거는 대표자의 추가 정보인데 대표자의 주소 넣어 주셔야 돼요. 자, 물음표 눌러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안양 판교로래요. 그럼 여기 바꾸면 되죠? 안양 판교로 한 칸 띄고 14. 그래서 첫 번째 거네요. 선택해 주시면 동안양 세무서가 맞고요. 그 다음에 동안구청에 지방세를 냅니다. 그리고 행정동은 관양 1동이네요. 전화번호는 휴대폰 번호 넣겠습니다. 010 3267 1234 자, 이렇게 해서 기본사항을 넣습니다. 요 회계연도의 기수는 우리가 처음에 설립한 즉 개업연월일 사업자 등록증을 낸 개업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이 1기가 되는 거예요. 월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연도로 자르는 거니까. 그래서 2017년이 1기. 그러면 17, 18, 19, 20, 21. 그럼 몇 살 됐다는 거예요? 즉 5년째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수는 회사의 나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메일 주소를 넣는 게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추가사항, 우리 실 프로그램에 가면 추가사항 넣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단추를 눌러보면 이메일 주소를 넣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된 메일 주소를 넣는欄이 있고요. 또 담당자별로 메일 주소가 또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환급 계좌라는 것은 우리가 국세청에 이제 소득을 신고를 했어요.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든 원천세를 신고를 하든 신고를 했더니 환급받을 게 있는 거예요. 환급받으려면은 국세청에서 계좌번호 보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국세청에 환급하는 계좌를 처음부터 등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번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 써주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차차차 상사로 이제 영업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나다 회사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하신 후 회사 코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차차 상사가
나옵니다. 클릭해 주시고 확인, 로그인을 해주시면 예, 상단에 차차차 상사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기수, 즉 올해의 영업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다 회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삭제를 할 건데 삭제는 어떻게 하느냐? 전체 메뉴 또는 회계 모드를 클릭하시고 회사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자, 우리가 차차차 상사인데 우리 회사에다 놓고 컨트롤 F5를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F5. 그랬더니 회사 코드 삭제 시 실제 회사 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그래도 회사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마우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 키보드를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F5를 눌러볼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떠요? 자신의 회사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요. 왜? 중요한 건데 내 회사를 열어놓고 모르고 컨트롤 F5를 눌렀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후룩 날아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입력을 했으니까 회사 등록 하나만 있지만 만약에 계속적으로 영업을 했다라고 하면 5년치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회사는 삭제가 안 되고요. 대신 가나다 회사에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은 회사 가서 이거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하는 법은 알고 계셔야죠. 자, 컨트롤 F5를 누르시고 다시 컨트롤 F5를 누르시면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회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사 삭제 함부로 누르면 안 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전체 메뉴를 클릭하셔서 데이터 백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백업. 그러면 데이터 경로는 C 더존 비즈원 스마트 A KPCA라는 데이터 백업에 선택이 돼 있고요. 우리는 회계 모듈만 있죠. 원래 여기 물류, 원천, 즉 인사급여, 법인, 개인조정 있다. 그러면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 그런데 우리 물류 없죠. 그래서 없다고 얘기하고 원천 없지요. 여기 없지요. 그래서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법인 조정은 아무런 체크가 왜? 개인 회사도 개인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회계 모듈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백업을 하기. 경로는 C 더존 비즈원 스마트 A KPC 데이터 백업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USB나 내가 D 드라이브에다 하고 싶다. 네, 하셔도 됩니다. 자, 선택을 하셔서 자, 저는 여기에 되게 많네요. D 드라이브로 할까요? 네, 너무 많아서 자, 내 PC D 드라이브에도 아마 많을 거예요. 저는 볼륨이 2네요. 자, 로컬 디스크 D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FAT 대문자로 FAT 회계실무 (2급) 지금 우리는 2급이니까 2급 또는 그냥 회계실무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D 드라이브에 FAT 회계실무 2급이라는 폴더에 백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복사되었습니다 하면서 성공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자, 성공 뜨셨나요? 그러면 정말로 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컴퓨터를 열어서 자, 내 PC 이렇게 여시고 로컬 디스크 D에다 놨었죠? 자, 로컬 디스크 D 여기 FAT 회계실무 2급 이렇게 차차차 회계 모듈에 5기
2021년도 공인회계사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얘는 프로그램 안에서 불러갖고만 볼 수 있어요. 자,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앱을 찾아서 열었는데 얘는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ESC로 그냥 닫아주세요. 네. 자, 얘는 프로그램으로만 열릴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업이라는 데이터에 있다 그랬죠. 자, 어디에 있냐면 바탕화면에 있어요. 바탕화면에 여기 네오 플러스 데이터 함에 보면 백업 함에 보면 지금 맞네요. 여기 차차차 5기의 2021년도 공인회계사 데이터 8월 25일 최근 걸로 바꿀까요? 수정 날짜. 네, 여기 이렇게 여기도 있습니다. 그럼 복구를 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프로그램을 올려서 복구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고 백업 데이터 복구. 그럼 찾아야 되죠. 경로를 선택을 하시는데 우리 아까 네오 I 플러스 데이터 함에 확인 이렇게 누르는데 여기 안 나오죠. 그러면 D 드라이브에 있는 걸 하겠습니다. 자, 내 PC 열어서 내 PC D 드라이브에 FAT2급에 확인하면 이렇게 차차차 상사가 들어오고요. 또 하나 들어오는 데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데이터 백업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데이터 경로가 자기 거에서 자기 거를 부르기 때문에 아까 클릭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또 됩니다. 자, 그래서 복구하기. 그러면 번호를 바꿔서 복구할 거냐 아니면 4000번으로 복구할 거냐. 4000번으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 선택하시고 예. 그리고 회사 코드를 눌러서 회사 4000번 클릭해서 로그인을 하면 정말로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회사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백업, 복구까지 모두 했습니다.